그 다음에 그 뭐 고민정이 있잖아요. 예. 또는 이제 이수진을 갖다가 처음에 나경원 지역구 열하다가 지금 이게 좀 보류가 됐죠. 왜냐하면 이게 이수진 같은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블랙리스트 아닌데 법복 있고 논 판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경원한테 이게 게임이 안 되니까 공천이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고민정이 있죠. 고민정은 이게 오세훈이 잡으려고 하는데 요즘 이게 오세훈이 인기 좋습니다. 오세훈이가 이런 이제 그 깜도 안 된 사람을 자객이라 하는데 뭐 자격이 되겠습니까? 그 옆에 지역에 김병민 교수도 참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번에는 저는 이제 그 구로 김용태, 김재식 구로에서 윤건영이하고 이인영, 구로에서 이제 김김 후보가 영영, 윤건영, 이인영 두 명을 이게 영원히 보낸다고 하니까 자꾸 구로에서부터 그다음에 동쪽으로 광진까지 김병민, 오세훈 다 묶고요. 그다음에 강남에 태영호, 강남, 그리고 서초 송파. 물론 이제 배현진은 좀 아깝지만 그건 지켜봐야 돼요. 배현진은 주되는데 지금 배현진하고 김은혜 씨하고 이렇게 경합이 붙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강북에 이제 그 황교안 대표 중심을 딱 잡으면 서울은 상당히 그 선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일산설이나 돌던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세종시로 이렇게 확정이 됐다고 그러죠. 본인이 원했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김병준 위원장은요 미래통합당의 그 비대위원장도 하고 상당히 저는 인재라 지도자급 인사로 보고요. 결국은 이제 그 활용을 저는 두 가지로 봤거든요. 하나는 이제 그 일산에 가서 일산에 이제 심상정인을 잡으면요. 거기에 4개 지역구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유은혜하고 김현미가 워낙 부동산하고 교육을 잘못했잖아요. 김병준 감독이 4개를 다 먹는 요거 하나가 있을 거요. 그 다음에 세종시는 호남에 가까운 험지입니다. 결국에 역대 보면 이해찬이가 무소속도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이게 험지잖아요. 근데 그 세종시를 누가 만들었냐 말이에요. 그게 그때 김병준 위원장이 노무현 때, 자, 이게 정책실장하고 할 때 세종시를 만들었잖아요. 결국 세종시는 김병준 위원장의 어떤 비전, 꿈과 이게 그대로 남아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세종시가 분구될 거예요. 아마 이게 분구가 되면 김병준 위원장은 상당히 저는 선전해서 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세종시를 지금 행정 수도 아닙니까? 여기를 이게 김병준 위원장이 이긴다면 황교안 대표의 종로 승리와 더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승리가 될 것이다. 이래 보입니다. 그동안 뭐 통합당 공천은 상당히 순항을 해왔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종반으로 접어든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좀 잡음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지금 홍준표, 김태호, 이현주 이 세 분에 대한 공천도 확정이 지금 안 된 상태죠. 지금 보면요. 이제까지는 이제 김영호 공관위원장의 그 리더십을 조용한 리더십. 그래서 이제 영어로 스텔스기 있잖아. 스텔스 리더십.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소리 소문 안 나고 크게 파열음 안 내고 물갈이 잘 좀 해온 편이죠. 그런데 이제부터가 이제 고비인 것 같아요. 이제 김영호 위원장한테도 시련의 시절. 이게 왔고요. 상당히 그 제가 보기에 4가지 내관이 있는 게 첫째는 이제 홍준표, 김태호, 이현주. 그리고 이제 그 TK 물갈이 있잖아요. 이게 아주 고비인데요. 결국 예상은요. 예상은 이제 공관위하고 지금 힘기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관위가 홍준표는 수도권 처음에 구로를 했는데 수도권 계속 와라. 지금 되게 동대문 을하고 중랑 을갑을 다 비어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홍준표는 이제 그냥 양산 을에서 김두관하고 목숨 걸겠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 힘겨루게 하면 공관위가요. 양보를 안 하면 결국에 파국으로 공천 안 주면 탈당해서 무소속 이렇게 객관적인 예상이 되고요. 김태호 지사는 제가 통화도 직접 했어요. 본인에게 0%도 0.0001%도 옮길 생각이 없어요. 창원 성산을 주면 반납하겠다. 공천을 반납하겠다 했어요. 제가 직접 통화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태호 지사도 거창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국 파국으로 무소속.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게 한강 전투는 이미 승기를 잡았는데 근데 낙동강 벨트 있잖아. 낙동강 전투는 문제네요. 갑자기 무소속 벨트가 무소속 벨트가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그 핑크빛 핑크빛이 판을 쳐야 되는데 오히려 무소속은 하얀색이거든요. 오히려 이게 하얀색 바람이 일까 싶어서 정말 이게 걱정이 되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는 이게 공간에도 좀 저는 홍준표 대표 있잖아요. 양산 출마를 좀 허하고요. 김태호 지사도 좀 재능적으로 해서
좀 이게 공간에도 좀 양보해서 다 이게 그 원만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현주 의원도 지금 광명 거기도 좀 만만치 않으니까 부산 같은데 꼭 내려갈 필요 있나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저는 제일 문제라 봐요. 제가 이게 이현주 의원하고 좀 친한데 계속 비판하니까 좀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아니 전북의 지도자급 인사를 수도권 험지로 차출하는데 수도권에서 재선한 사람을 경쟁력 있는 사람을 우리게 텃밭 부산으로 내리보내고요. 그러면 이게 거기서 고생한 곽규택이나 거기서 고생한 사람들은 경선 기회도 안 주고 경선하자고 이게 머리도 삭발하고 그다음에 국회 앞에 가 야 은주야 경선하자 이런 식까지 하잖아요. 근데 왜 저는 이현주만 오히려 텃밭으로 보내야 되는지 명분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현주 개인적으로 보더라도요. 수도권에서 이게 삼선해야지 거물이 되지. 거기에 부산에 가서 뭘 이게 앞으로 이게 미래가 있는 정치인이 되겠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따라서 저는 뭐 부산에 바람 일으키러 왔다는데 아니 바람 일으키러 왔으면 이게 왜 경선을 금됩니까? 그렇잖아요. 예. 아 국민 경선하면 되잖아요. 당원 빼고. 그럼 이게 바람 일으키는지. 그래서 지금 오히려 저는 부산이 이미 통합당 쪽으로 바람이 완전히 부는데 이현주 의원이 오히려 낙하산으로 오므로서 부산이 오히려 역풍이 불어가지고 오히려 반작용 이게 더 걱정이 돼요. 지금 오늘부터 TK 면접에 들어가죠. 그동안 뭐 TK 쪽에서 시간을 주면서 좀 자진 사퇴를 유도를 했는데 더 이상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관위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할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이게 제일 고민이에요. 지금요 소리 소문 없이 친박들이잖아요. 친박이나 그리고 이제 아스팔트에서 강하게 투쟁하면서 약간 막말 시비 붙은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다 배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윤상현 있잖아요. 그다음에 민경욱이 두 명이 컷오프된 거는 상당히 지금 신호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두 사람이 수도권에서 제가 알기로 상위권 윤상현은 자기 말로는 1위 했다는 거예요. 1위. 근데 옛날에 술 먹고 한번 그 김무성 때 막말한 걸로 그때 무소속 한번 나갔잖아. 근데 왜 또 쫓겨내면 일사구절이 두 번 처벌하느냐. 이런 데 윤상현이는 이미 무소 출마했죠. 그다음에 민경욱이는 오늘 페이스북에 뭐라 했습니까? 끝나야 끝난 것이다. 본인도 이게 무소속 출마. 그래서 저 하남의 이현재 의원도 지금 무소속 그렇죠. 하겠다고 이렇게 근데 나서서. 그분이야 또 재판 중이니까 이현재 의원은 좀 다른 케이스고. 근데 민경욱이는 막말 논란인데요. 근데 문제는 막말이냐 아니냐. 좌파들이 볼 때는 야 민경욱이가 철렵질하러 간다. 문재희가 이게 막말이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문재희가 철렵질하러 간 거 맞거든요. 유럽에. 이런 게 자유파 시각에서 보면 적극적으로 좀 심하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했죠. 그거 이쪽에서 보면 좀 다른 얘기죠. 그래서 저쪽에서는 막말이라고 그렇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천에서 두 명이 핑크빛 옷을 잠바를 하얀 잠바로 이렇게 바꿔 입고 지금 있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대구 경북에서 친박 대학살이 넣어버리면 넣을 거 아닙니까? 전부 친박. 그럴 수밖에 없죠. 70, 80% 부산에 비하면. 그럼 이게 그 대구 경북 사람들이 야 충청은 다 공천했잖아요. 좀 이따 하겠지만. 근데 왜 대구 경북만 다 하느냐. 이래가지고 이게 무소속 연대 바람이 불어버리면 여기에 이제 홍준표 김태호도 있잖아요. 상당히 좀 마지막에 저는 공천이 3,000% 세버리는 우리 마지막에 이런 게 우리가 되기 때문에 물관리는 필요하지만 상당히 그 공정한 기준에 따라 정교한 그리고 이게 올바른 대안으로 상당히 그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김명호 공관위원장이 사실은 이렇게 중심을 또 균형 감각을 잘 잡아야 하는데 나머지 뭐 공관위원들은 정치를 해본 분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 사무총장 빼고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충청권에도 그동안 뭐 친박으로 너무 이렇게 기울었던 이장우, 김태무 의원 등을 비롯해서 충청권 현역들은 거의 탈락이 없이 지금 거의 다 공천이 된 것 같아요. 뭐 박덕흠 의원, 뭐 정우택 의원 할 것 없이 이것도 좀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국회의원은요 국민의 전체의 대표면서 지역 주민의 대표잖아요. 근데 윤상현 의원도요 거기서 이게 16년에서 삼선하면서 16년을 미추홀 을에서 털을 닦았잖아. 그러면 이게 윤상현이가 잘못했으면 컷오프 시켜야지. 근데 그게 아니고 아이고 뭐 서구로 가실래요? 어디 딴 데로 가실래요? 공간이 이러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역을 자꾸 옆으로 마음대로 옮겨버리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상당히 저는 지역 주민한테 못 오기다 봐요. 컷오프 시키든지. 아니면 이게 아예 뭐 수도권 험지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정우택 의원이 물론 이게 지도자급 인사니까 좀 이게 험지로 해가지고 청주
흥덕으로 예. 지금 도정화이죠. 예, 옛날에 노영민이가 주로 닦았던 아마 이 지역으로 옮겼는데 이게 과연 바람직한지는 좀 저는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이게 차라리 컷오프 찍이든지 아니면 수도권을 오든지 그래야 옆 지역으로 가면 그 지역에 좀 우롱하는 게 아닌가. 정우택 의원도 중지지고 대권을 노리고 있는 사람이면은 수도권으로 그러니까요. 차출을 해야죠. 네, 특히 지금 서울은 그런 대로 틀이 잡혔지만 사실은 경기도가 또 엄청나게 의원수가 많은데 경기도에는 이렇게 인물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청주에는 제가 충청도는 뭐 경상도나 PK나 TK보다 제가 사정을 잘 모르지만 근데 제가 알기로 물갈이 된 사람, 컷오프 된 사람이 안 보입니다. 없어요. 대부분의 현역들은 뭐 이장우부터 해가지고 김태흠이잖아요. 친박 중에 친박들도 전부 이게 뭐 단수 공천되거나 하다 못하게 경선 기회를 줬잖아요. 경선 주면 다 또 현역들이 이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충청도만 왜 열외로서 물갈이가 전혀 안 됐는가? 이런 상당히 그 좀 이상한 이런 생각 들어요. 저는 박찬주 전 대장은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 그건 잘 모르시죠 돌아가는. 박찬주는 이게 아직 미정인 거고요. 예. 근데 신범철 있잖아요. 예, 신범철 저랑 친구입니다. 친구인데 그 외교안보 전문가로 영입돼 가지고 천안갑에 한번 공천이 됐죠. 이거는 이제 그 상당히 잘한 공천이다 이래 보입니다. 그 외에 이제 지난번 혁통 통합추진위원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좀 너무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플러스 알파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 바른미래당 안철수계에 있던 사람들이 대거 통합당으로 옮겨오고 거기에 입 역할을 했던 김철근 전 대변인이라든가 장진영 손학규 비서실장 했죠. 이런 사람들도 뭐 이렇게 단독 면접을 이렇게 하는 특혜를 주고 뭐 그런 저런 또 이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야, 어제 제가 차명진 의원하고요 한 30분을 통화했는데 밤에 차명진 의원의 말의 핵심은 본인도 이제 공천 뭐 컷오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무소속 고민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번에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서 떨어지면 이제 완전히 죽는 거고 종로에서 이게 되더라도 과연 이게 대권 가도록 갈 수 있는가? 이 상당히 그 제가 보기에는 뭐 저주 약담이고 본인에게 뭐 걱정이라 하지만 근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게요. 지금 이게 소문이 파다한 게 다음에 그 대선 후보는 오세훈, 그다음에 그 당 대표는 나경원이다, 나오 연합군이다 이런 이게 소문이 파다하다는 거예요. 차명진 말은 왜냐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그 황 대표가 대표할 때 이게 원내대표에서 불명예서 퇴진했죠. 사이가 안 좋죠. 그다음에 오세훈이 쪽으로 왜 너무 이게 이번에 김영호가요 너무 이제 그 친이계 있잖아 비박 비박을 중용하면서 안철수계 유승민계를 상당히 전략 공천 많이 했죠. 이 사람들이 당의 주류로 서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황 대표 측근들은 줄줄이 컷오프 되거나 떨어졌어요. 대표적으로 이게 김우석 상근특보가 마포갑에 강성규한테 졌죠. 그리고 이게 민경욱 뭐 윤상현 그다음에 부산에 있던 김도업 이진복 특보단장 그다음에 유기준 전부 이게 황 대표 측근들이 줄줄이 공천에 떨어졌잖아. 그럼 이 사람들이 황 대표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도저히 대표가 되고 공천 하나 제대로 컨트롤 못해서 황 대표 측근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거의 없잖아. 이 상황에서 지금 이게 또 태극기 아스팔트 우파는 황 대표에게 완전히 떨어져 나갔죠. 김문수나 정강 이쪽도 이게 황 대표를 비판하잖아. 자 그다음에 비박이 황 대표 지지 안 하면 황 대표의 우군 세력이 누가 있냐. 이번에 이낙연 이기더라도 대권 가도 아주 이게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 제가 이걸 듣고 저는 이게 대개황이잖아. 대가리 깨지도 황교안이잖아. 야 상당히 걱정이 되는 게 정말 이게 황 대표 팔다리 머리 다 잘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영호 공천이 상당히 지금 좀 문제가 있고 앞으로 이게 황 대표도 상당히 그 저는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이게 공천 전체판을 봐야지 상당히 저도 걱정이 저는 이제 그 선의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 김영우 공관위원장이 우리 속된 말로 황교안 대표 물먹이기 위해서 그쪽을 많이 잘랐다고 이렇게 보기에는 좀 그런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또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대처 그러기도 하네 하는 생각도 드네요. 아, 측근이 이게 전부 다 전멸됐잖아요. 측근이 이번에 뭐 TK 되면 김재훈이나 또 이게 되면 황 대표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리고 비박들이 얼마나 약진해서요. 대표적으로 보세요. 김웅에게 송파갑에 제일 따끈따끈한데 경선도 안 주고 원래 유승민 세력이죠. 거기죠. 그다음에 김건식. 그것도 이게 비박 중에 비박 안철수 원래 핵심이었죠. 예, 그렇죠.
이런 이제 그 세력들이 약진하고 있는 거예요. 약진, 김용태. 지금 여기 공천에 가장 영향을 미친 사람이 김용태라는 말이 있어요. 왜 김세인이 하고 이석연이 하고. 이래서 이게 김용태가 비박 사무총장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핵심들이 전부 이게 비박 반황교안 세력으로 구축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게 기우가 아니고 이런 지적들이 있는 거예요. 예. 일단 뭐 우리 대개황인 서 변호사님의 지적, 뭐 우리 시청자님들도 감안해서 잘 들으실 걸로 믿고요. 예. 또 하나 좀 안철수 전 대표 지금 국민의당을 창당을 했습니다만은 지역구는 안 내고 비례대표만 내겠다 했는데 지금 대구로 달려갔어요. 동산병원에서 이렇게 의료봉사하고 땀 흘리면서 나오는 그런 사진들도 나와 있던데 그건 좀 잘한 것 같아요. 들어와서 제일 잘한 것이 그거. 제가 하는 말이요. 항상 이 정치는 보여주기 쇼입니다. 근데요, 쇼는요, 감동을 주려면 이게 자기만 할 수 있는 쇼를 해야 돼요. 맞아요. 가식적인 쇼가 아니고, 대표적인 게 옛날에 김문수가 잘 나갈 때, 택시 쇼 있죠. 이거는 이게 택시 면허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쇼잖아. 택시 면허 따려면 고생해야 되죠. 김문수만 할 수 있는 쇼예요. 자, 안철수 쇼도 저는 이게 이번에 제대로 보여준 감동적인 쇼로 봐요. 왜? 의사 면허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쇼죠. 의사 면허 없으면 안 되잖아요. 못하죠. 물론 일부에서는 뭐 의사 면허를 갱신하려면 몇 시간 교육받고 해야 되는데 무자격이 아니냐 이런 게 비판도 있었는데 아마 이제 그 의사 자격은 아직 부인하고 살아있는 거고요. 이번에는 이게 제대로 저는 국민들한테 뭐 제대로 감동을 주는 걸 했는데 그렇지만 이게 정치적으로 이런 데서 이게 큰 흐름 대세가 바뀌지는 않거든요. 지금이라도 저는 이게 안철수는요, 지금 지역구는 100% 포기했죠? 예. 결국 이게 비례정당 만드는데 3%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이게 권토 중례의 기회를 가지려면 미래통합당을 합류해라. 이게 첫째 제 고언이고요. 그래도 이게 합류 안 하면요, 결국 이 깨끗하게 의사나 아니면 이게 바이러스 있잖아요. 만드는 우리 백신 이렇게 사업하는 게 우리 국가적으로는 훨씬 더 기여하는 게 안철수는 이게 정치하고 잘 안 맞아요. 저도 우리 본인 전문 분야에서 국가를 봉사하면 사회적으로 상당히 존경받는 이런 분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안철수 전 대표, 전 의원은 본업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서정욱 변호사님과 함께 정치권, 공천과 관련한 움직임이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을 잘 설명을 해드린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